뉴스 하천공장 안원구의 쇼미더머니. 안녕하세요. 안원구의 뉴스 하천공장 2화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번에 이어서 이제 진행을 맡게 된 개그맨인데 그 별로 안 웃겨가지고 저기 치과로 이제 생업을 하고 있는 김영삼이라고 하고요. 옆에 있는 그 우리 용 형님은 원래 개그맨인데 형님은 저기 주식으로 요즘 생업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갑자기 왜 주식 얘기를 하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뭐 개그맨이 주업이긴 한데 본업이긴 한데 생업은 지금 생업은 또 회사 다니고 있어요. 회사 다니고 있어요. 예. 주식이 아니고요. 예, 그럼요. 주식은 쌀이죠. 네. 예. 또 어떻게 또 갑자기 질문하셔가지고 제가 대답을 아니 왜냐면 우리가 이제 방송 시작 전에 얘기를 하는데 주식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루게 될 그 뭐 삼성 뭐 이런 것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미. 부끄럽습니다. 네네. 이제 사실 그 잘 하나 네. 보러 왔다가 네. 이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네. 너무 궁금한 게 많아져가지고 네. 예, 한번 또 살짝 좀 뭐 좀 배워볼까. 예, 지금 이게 좀 이런 좀 명예로운 방송에 왔어서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지금 샀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저산지. 아니 일단 사심을 배제하려고 했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뉴스공장을 듣다 보니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시간이 짧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좀 다루시지 않을까 해가지고 네네. 조금 더 좀 팁을 얻으려고 왔고 반갑습니다. 전 개그맨 장웅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런데 주인공 두 분을 정장님하고 저는 지금 뉴스 하천공장 공장장인가요? 공장장. 안원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개인적으로 공장장보다는 개주님이라는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댓글을 봤거든요. 제가 아니 방송 하나 올라왔는데 이 가히 폭발적입니다. 인기가 너무 많으세요. 저 아이돌이신 줄 알았어요. 좀 가하신 것 같은데. 아니 진짜로요. 네. 너무 반갑다. 너무 잘 됐다. 이 방송 기대한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방송 따로 팟캐스트 하나 하는 게 있거든요. 예. 저지방이라고 있는데 그거가 이제 아주 잘 나올 때 하트가 한 20개 붙습니다. 200개 정도 붙습니다. 아주 잘 나올 때. 근데 지금 이거 올라간 지 하루 만에 200개가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1화 올라갔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 조금 부럽습니다. 현재 지금 12시간 좀 넘었는데 261개 하트가. 그리고 고정 청취자분들이 거의 1000명, 구독자 1000명이 육박하고 있어요. 벌써. 와, 하나 올라갔는데. 그거는 뭐 그렇게 한 몇만 개가 올라가야지 그게 정상 아닌가요? 몇만 개요? 진짜. 정장님 지금 너무 이제 그 날로 먹으시니까 우리 어려운 팟캐스트 지금 중생들의 그 마음을 모르시는군요. 몇백 등부터 시작해서 하트 하나 올라갈 때마다 마음이 정말 떨리는 이런 마음을 모르시는군요. 저희 구독자 수 10,000명 채우는데 저희 한 3년 걸렸어요. 네. 그것도 잘 나가는 팟캐스트입니다. 여기 지금 역사 팟캐스트 이쪽에서는. 그렇습니까? 근데 뭐 저희랑 비교 대상이 안 될 정도로 이 안원구의 뉴스 하천공장 하도급 업체죠. 잘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그 하도급 업체보다는 협력업체로 좀 바꿔주는 협력업체, 협력업체. 그리고 또 위원장님, 저는 전 현대증권 노동조합 위원장을 했었고요. 지금은 플란다스계의 그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경윤이라고 합니다. 위원장님. 호칭은 뭐 위원장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내용을 쭉 봤는데 결국 오늘의 핵심은 여기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거네요. 결국. 좀 오늘은 이제 주로 그 지금 세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삼성 그때 2015년도에 그 이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거지만 승계 작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이재용 씨가 이건희 씨가 저렇게 이제 누워 계시는 중에 이제 상속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빨리 이 지배 구조를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삼성전자를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삼성 지배 구조가 사실 문제가 정리가 되는 그런 그 삼성의 전체 핵심이 삼성전자죠. 그런데 그 삼성전자를 주식을 이재용 씨가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에는 삼성전자 주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삼성전자 주식을 이재용 씨가 가져야 되는데 그걸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
가지고 있는 법인에는 그게 삼성전자 주식이 없었단 말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근데 처음에 계획을. 처음부터 그 계획하에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처음에 줄 때는 그 전에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에버랜드 주식이 있었잖아요. 그 에버랜드 주식하고 이제 에버랜드와 이제 제일모직을 합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삼성생명도 가지게 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를 가져야 이게 승계 작업이 완전히 이루어지는데 그 제일모직 속에는 삼성전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삼성물산이라는 데서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모직을 가지고 있는 이재용 씨와 이재용 씨가 가지고 있지 않은 삼성물산 주식 속에는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두 개를 합병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합병이라 하려 그러면은 비율이 생기잖아요. 같이 어떤 주식 가치를 얼마로 평가해가지고 이걸 몇 대 몇으로 합병을 하느냐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 제일모직의 그 평가 그대로 가지고 가서는 이 삼성물산 주식을 가지기에는 자기 주식이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가져봐야 자기 지분이 줄어드니까 이걸 지분을 올리는 작업이 중요했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큰 흐름 속에서는 제일모직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재용 씨가 제일모직 주식을 적게 내놓고 삼성물산 주식을 가지려고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게. 정확히는 이해 안 가지만 대충 어떻게든 막 애들려 친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어가네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솔직히 얘기해도 되죠. 그럼 주식 저 사실 저 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처음에 상장할 당시 그 10몇만 원, 12, 3만 원인가 15만 원대인가 아마 그 상장을 했을 거예요. 최초. 그래서 막 그 증권가 방송을 아침마다 보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식이 뭐 상장된다 뭐 얼마로 뭐 된다 해갖고 딱 보니까 그날 막 난리가 나더라고. 거래량 터지면서. 그래서 이거 사실 그 당시에 개미가 10몇만 원짜리 주당 한 주를 산다는 게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한 일주일 지나니까 거의 18만 원, 20만 원대에 육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살까 말까 하다가 타이밍을 놓쳤는데 이러다 빠지겠지. 웬걸? 얼마 전에 보니까 고점 거의 60만 원대를 찍는 거예요. 야, 역시. 그러니까 제 생각엔 뭐 아무것도 몰랐을 땐 역시 삼성이라는 회사는 대단하구나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 일반인들은 사실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 지금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연결되는 과정을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제일모직 주식이 가치를 높여놔야 삼성물산 주식을 많이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래야 삼성전자를 많이 지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제일모직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는 뭐가 있었나 하면은 SBS에서 다뤘지만은 에버랜드가 제일모직하고 합병이 되면서 에버랜드 속에 에버랜드 땅의 가치를 올리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졌죠. 그때도 이제 그동안의 그 공시지가를 낮춰놨던 것을 갑자기 튀구면서 공시지가 자체를 높인 바람에 가치가 올라갔죠. 에버랜드는 실제로는 제일모직의 그 안에 속해져 있는 회사죠. 그게 전부 제일모직 그러니까 속에 이재용이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이. 혹시 모르니까 저는 그냥 재용 형님이라고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또 잘 친해질지도 모르니까. 그래요? 또 각기라 친해지자고 하면 저는 그냥 딱 이거 끊고 바로 그쪽으로 붙을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치과에 모시고 가.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기 때문에 그때는 제 배신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제 제일모직이라는 주식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에버랜드 땅값도 올리게 됐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오늘 이야기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가 제일모직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제일모직이 지배하는 회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일모직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있는 회사 가치가 올라가야 제일모직 가치가 올라가야 또 삼성물산을 쉽게 이재용 씨 밑으로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작업을 이제 하는 과정에 이게 분식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이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의 자회사가 바이오에피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막 이렇게 바이오가 많아요. 근데 그 이제 전부 다 약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바이오에피스의 주가 뭐냐면은 그 바이오시밀이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피약 그러고 제네릭이라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니까 그 잘 알지. 제네릭. 카피약이라 그래서 그 카피약은 사실 오리지널 약이 있고 카피약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게 특허가 끝나면 뭐 20년 이렇게 하다가 끝나면 그때 할 수 있도록 된 거 그거를 하는 회사예요.
비아그라 같은 게 이제 끝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제네릭이 엄청 나오는 거거든요. 그 지금. 비슷한 걸 이제 가피를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 약들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미 오리지널 약은 있고 그 약간 그냥 가피약이다 보니까 값은 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팔릴 수 있도록 이제 그 약을 가진 건데 이걸 엄청나게 튀군 거예요. 실제로는 그 많이 팔릴 수도 있고 안 팔릴 수도 있는 거죠. 약은요 회사 이름도 상관없고요. 대부분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의 영업 능력입니다. 그렇죠. 솔직히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러니까 딱 한 군데서밖에 안 나오는 약이 있다. 예를 들면 옛날에 비아그라처럼 그 약 회사 하나밖에 없다. 우리 이제 옛날에 그 얘기했잖아요. 왜 윈도우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만 사냐고 했던 그 유명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슷한 사건 것처럼 딱 그 회사에서밖에 안 나오는 거는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그 회사 거를 쓰는데 그렇죠. 그게 딱 끝나고 나면 그 뒤부터는 다 나오거든요. 그럼 솔직히 치과 의사나 일반 의사들 입장에서는 뭘 써야 되지? 그 일반 의약품면 TV 광고 같은 걸 좀 빡 해서 좀 때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의사들이 광고 보고 약 처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삼성 할아버지가 만들어도 결국은 영업사원들이 직접 뛰지 않으면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아무리 키우고 싶어도 쉽게 키울 수 없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이제 진짜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그런 약이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엄청난 가치가 될 수도 있는 거지만 바이오 시밀러라는 그 가피약은 사실 이 회사가 아니라 또 다른 그럼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거니까요. 그 만들어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팔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게 보장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어렵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이게 앞으로 많이 팔릴 것이다고 예상을 해서 팔리지도 않는데 그렇죠. 지금 팔리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팔릴 수 있도록 된 거예요. 그것도 유럽에서 이제 시판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까지는 이제 낳는 게 2개 종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직 어떻게 팔릴지 사실 뭐 대박이 날지 안 날지 전혀 지금 그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하는 가정을 하고 그 가정 속에서 평가를 한 거예요. 세상에 카피약이 대박 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원약이 아니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이오 에피스라는 가치를 엄청나게 뻥튀기를 한 거예요. 한 뭐 17배인가 뭐 그렇게 뻥튀기를 해가지고 전체 가치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했을 때 이만큼 현금 흐름이 이렇게 되면 이만큼 올라갈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게 분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식회계 요즘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그렇죠. 잠깐만. 솔직히 이제 저같이 좀 창피한 것 같습니다만 제가 좀 창피해도 무릅쓰고 질문하겠습니다. 분식회계라는 말이 잘못했단 말이 아니라 아까 구체적으로 그런 거 그냥 잘못 회계한 걸 통칭하는 말인가요? 아니면은 이제 분식회계라는 게 이제 그 사전적 의미로 보면 이런 거죠. 화장을 한다. 그러니까 화장을 해서 원래 민낯을 가리는 거야. 그 분식인 거예요? 그 얼굴에 화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익이라는 게 정상 이익이 있잖아요. 그 이익을 높이거나 낮추는 거를 전부 통틀어서 분식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협의로 이야기할 때는 사실 보통 그 이익이 나면 이익을 줄이려고 하잖아요. 그 탈세를 하는 경우에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도 이제 분식인데 그거는 탈세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죠. 그거를 이제 통상은 분식을 안 하고 탈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김태희가 어디 지나다니는데 누가 알아볼까봐 마스크 쓰고 이러고 다니는 거 그런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김태희는 원래 잘생긴 거지만. 아니 그러니까 개돈이 잘생긴 이쁜 거죠. 그런 거예요. 잘생긴 건 저 같은 사람이 잘생긴 거고 김태희 씨는 이런 것도 분식이라는 거죠. 이런 게 분식이죠. 이거. 정확히 이야기했어요. 그게 분식이고 정말 분식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익이 안 났음에도 이익이 난 것처럼 처리해요. 병원을 운영해 보시니까 알지만 그럴 일은 없잖아요, 보통. 없죠. 근데 그럴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예를 들면은 지금 상장을 한다든지. 누가 우리 병원을 제가 넘겨야 되는데 사람할 때 가치를 높인다든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이익이 나는 것처럼. 아니 분식집도 권리금 받고 넘기려면 사람 안 치고 장부 조작해야 돼요. 그게 분식 얘기 아니에요. 그건 분식집에서 하는 얘기고. 근데 저기 사실 지금 너무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저도 사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사건 뻥 터져가지고 이게 막 상태가 된다 막 어쩔 때 고점 대비 40%가 하락이 됐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래서 저도 샀다가
이게 사실 막 너무 등락폭이 심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해갖고 이틀 동안 계속 내려가길래 사실 한 7, 8% 정도 손해를 보고 팔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을 이제 국민들이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나라에서 놔둡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7, 8% 손해 봤다고요? 네. 그것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건 형? 주식일은 잘하는 줄 알았지. 괜히 팔았어. 안 팔았으면 지금 좀 벌었거든. 지금 이제 사실 지금 현재 단계는 지금 그 이 회계 자체가 분식이냐 아니냐라는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중인데 사실 이건 전문가들이 보면 지금 이야기했듯이 평가가 그렇게 될 수 없는 것. 이게 왜 그렇게 평가를 했냐 하면은 원래 바이오에피스라는 회사가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종속 회사였다. 그럼 연결 재무제표에 의해 가지고 그냥 평가가 돼 왔었어요. 근데 이거를 바이오로직스하고 바이오젠이라는 미국 회사가 있었는데 그 미국 회사에서 바이오에피스를 이제 만든 거죠. 근데 합작으로 같이. 예, 합작으로 만든데 90몇 프로가 삼성이 가졌고 8% 정도가 이제 바이오젠이 가진 거였거든요. 근데 이 바이오젠이 콜 옵션이라고 또 이야기하는데 그 사갈 수 있는 이게 일정 시간에 살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었어요. 살 수 있으면 얼마까지 살 수 있냐면은 예를 들면 한 49%는 살 수가 있다.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 삼성이 경영권에는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51%까지인데 그 49%가 경영권 40%를 가져가면 자기들이 경영권 행사를 온전하게 못한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이거를. 왜요? 그렇게 하려고 바이오젠은 나중에 물어보니까 정말 우리는 경영권에 관심 없고 그 투자했는 금액도 우리는 평가를 그렇게 제로로 해놨더라는 거죠. 그쪽에서는. 그런데 이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의 평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삼성은 뭐 1조 9천억으로 평가를 하면서 이 문제가 바이오젠이 혹시 경영권을 행사하려고 하게 되면 넘겨줘야 되니까 뭐 말도 안 되는 그 가정이죠. 그럼 안 되는 가정이죠.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조금 당연한 거죠. 그렇죠.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걸 근거로 해가지고 국제 기준에 맞춘다라고 하면서 관계 회사 그러니까 지분 투자만 한 관계회사와 자기들이 지배를 경영권까지 가지고 있는 종속회사는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회계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그 평가를 해준 거예요.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할 수 없는 회계 방식을 바꾸어 준 거예요. 삼성이. 바꾸어 줬다기보다는 바꾸어서 평가를 해가지고 업을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이거를 상장을 그러면 근본적으로 상장을 한 이유는 이게 예전에 뭐 제일모직이나 에버랜드 합병해가지고 뭐 지배 구조 뭐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상장한 이유는 뭐예요? 상장을 하는 이유는 상장을 해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이제 일단 돈이 들어오잖아요 회사에. 그러니까 이 평가 자체도 높아지면서 이 회사 자체 가치가 높아지니까 주식이 들어와가지고 일단 자본금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제일모직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는데 지금 모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한 거니까 이건 사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상대로 이 개미들을 상대로 이 내용 자체가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결론들은 조사를 해서 이제 나오겠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대로라고 결론이 난다면은 대국민 사기가 뭐 아니 그 돈 벌기 쉽네. 그냥 뭐 이렇게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와. 그러니까 그 개미들은 사실 이런 사정들을 모르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회사가 가피학을 해가지고 잘 팔릴지 또 이익이 얼마나 날지도 모르고 가정을 했고 또 이 평가하는 방식도 그 관계 회사로 분리해서 평가를 하면 아직은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태로 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걸 또 가정해가지고 또 평가를 해준 거고 또 그걸 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거래소에서 이거를 상장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아니 이건 어쨌든 삼성의 지배 구조고 뭐고 갈고 떠나서 그냥 이 자체만으로 너무 사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이게? 아니 그거 다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더 이 내용을 우리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그 증권 회사에서 이런 일들을 보던 민 위원장한테 이야기를 좀 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장 부분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왜냐하면 저거 나중에 그 다스도 그 산 다음에 상장 시켜가지고 떼돈 벌어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그 위원장님 하니까 저 북한의 그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같은 위원장 동급이시네요. 제가 예전에 북한에 갔은 적이 있었는데요. 금강산에 그 앞에 이름표에 위원장 이렇게 하고 가니까 거기에 안내하시는 북한 주민들이 여기 너무 높으신 분이 오셨다고
굉장히 그런 적도 있었어요. 말 되네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위원장님 말씀 듣기 전에 한 가지 좀 궁금한 건 어떤 분들은 어떤 혹자들은 이 국민들이 삼성을 너무 때려잡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씨 일가와 삼성과는 어디 같이 봐야 되는 건지 달리 봐야 되는 건지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는데요. 질문하신 거하고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오늘날에 이렇게 삼성을 만든 것은 삼성만의 잘못은 절대 아니에요. 뭐냐면 지금 아까 우리 김영삼 박사님이 말씀하신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당연히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누구나 다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시장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알면서도 덮어주는 겁니다. 규정을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국거래소에서 미리 규정을 바꿔준 거죠. 그거를 일반 대중들이 쉽게 접근하지. 아니 그거 얘기해 주세요. 한국거래소에서 그 바뀐 얘기는 우리밖에 모르잖아요. 아까 쉬는 시간에 원래 얘기니까. IPO를 하게 되면은 그 원래 규정은 적자가 IPO가 뭐라고? IPO는 기업 비상장 기업을 쉽게 얘기하면 상장해서 나중에 다스 할 거. 그렇죠.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증권 시장에서 자유롭게 그것을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이걸 기업 공개라고 하는데요. 그런 절차를 밟는데 아무래도 일반 국민들이 그것을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으려면 좋고 우량한 기업을 상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적자가 나는 기업을 상장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 법에 다 있어요. 있는데 그걸 굳이 2015년 11월에 바꿔줍니다. 누가요? 한국거래소에서. 원포인트 그렇죠. 개정을 한번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삼성만을 위해서 바꿔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언론에서의 비난은 한국거래소에만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 이 한국거래소의 결정을 또 금융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럼 이것은 과연 삼성만의 잘못이냐? 그게 아닌 거죠. 누구나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 금융을 지배하는 누군가는 이것을 알고 덮어주고 그 위에서 큰 손이 움직였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지금 우리 장홍 선생님이 그 방송하시는 거 저도 자주 듣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마천의 사기의 화식열전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자신의 재산보다 10배가 넘으면 무시하고 헐뜯고 100배가 넘으면 두려워하고 1000배가 넘으면 심부름을 하고 10,000배가 넘으면 하인으로 산다고. 삼성의 이 재력과 힘에 이 많은 권력자들과 이 주변 금융의 인사들이 지배당한 거예요, 사실은. 다 하인으로. 그렇죠. 구체적인 건 여기서 보면 우리 안종범 수첩이라고 들어보시잖아요. 뭐 4초에 해당되는 정도의 그런 그 수첩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 안종범 수첩에 바이오로직스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대부분 이제 큰 손이 있었구만 뭐. 그래서 이제 이 바이오로직스가 왜 안종범 수첩에 올라가 있을까였죠. 근데 그 당시가 이제 박근혜 정부 2015년도에 한참 그 시기로 보면 미르 재단을 만들 때고 또 그 당시에 이 삼성의 승계 작업이 절정에 이제 그 마무리 작업을 하려고 하던 시점이고 그때 하고 지금 다 이게 맞물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왜 안종범 경제수석 수첩에 이름이 그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왜 올라갔을까? 그럼 주식에 관심이 많으셨나? 그냥 단순한 주식이 아니라 삼성의 승계에 관심이 많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로직스가 상장이 될 무렵에 수첩에 등장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게 거래소의 상장 규정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삼성 그 규정이 사실 적자가 나는 기업들은 상장을 할 수가 없는 게 그렇죠. 기본인데 그것을 그 적자가 나는 기업이라도 일정한 자본금과 그 매출액만 있으면 이게 상장할 수 있도록 한다. 그냥 생각해도 웃긴 얘기인데요. 아주 웃기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분식이고 뭐고 할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간식. 아니 어떻게 보면 여기서 바이오로직스를 빗대면 상장할 회사들 굉장히 많아지겠는데요. 그럼 전부 다 할 수 있죠. 우리도 우리 약간 우리 아니 그냥 그건 법인 몇 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서로 그 이게 부가가치세 이렇게 뭐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돌려막기 하면은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자전거래 식으로 한다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긴 좀 저 자본금을 조금 올려놨어요. 사실은 그렇게 해놓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게 삼성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구조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통상 이야기에서 분식 회계를 했냐 안 했냐 평가 방법 분식 회계를 했다는 게 여기서 DCF 방식을 썼다는 거거든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이제 할인해서 평가를 했다는 건데 그런 걸 떠나서 이게 상장할 수 없는 회사를 상장을 했고 그걸 또 모르고 들어가는 우리 제일 그 개미들만 죽어난 거죠. 지금 가치도 없는 회사를 가치가 있는 것처럼 증권회사에 안 들어간 거 후회하는 개미도 있어요. 이틀 만에 마이너스 8%. 근데 손 썩었나 봐요. 그 뒤에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상 들어가는 사람들도 전부 다 물려 있는다고 과연 그 가치가 있는 기업이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사건이 안 터졌으면 그냥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게 저는 이 사건을 단순한 분식회계 사건이 아니고 뭐 옛날에 미국의 엔론 사건도 있고 그 분식회계에서 대표적인 사건이 있지만 그런 분식하고 이건 차원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분식에다가 주가 조작에다가 거의 사기에 가까운. 이건 잠깐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자기 돈 벌려고 사기친 거잖아요. 가짜로. 승계 작업을 경영권 때문에. 전체 삼성이라는 그룹 지배 구조를 가지기 위해서 승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해서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과연 그러면 한국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이 규정을 바꿨겠느냐? 말이야. 한국거래소라는 것도 참 이게 MB 정부 들어서 이 이름을 다 바꿔놔가지고 이게 헷갈리긴 한데 옛날엔 이게 한국증권거래소였거든요. 이 증권거래소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증권회사들이 출자해서 만든 주식회사예요. 근데 다만 이걸 국가에서 공기업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런 공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 한국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삼성을 위해서 이걸 바꿨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여의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삼성이 가만히 있는데 증권거래소 알아서 바꿔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왜 그 상장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미리 그걸 알고 지금 바꿔줬다? 그것도 말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게 상장하는 과정에서는 아까 상장 과정을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회계 법인의 그 감사도 있어야 되고 또 감리도 있어야 되고 이것을 또 증권회사에서 가격을 공모가라는 걸 만들잖아요. 그렇죠. 아까 처음에 14만 얼마인가 15만 얼마인가 했다는데 그거를 정할 때 이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게 공모가를 정하는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런데 그 자체에서도 회계사들도 있고 다 그 평가하는 그 전문가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지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카피약 그것도 그 팔릴지도 안 팔릴지도 모르는 카피약에 그냥 유럽에서 허가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 가치를 그렇게 높게 평가해가지고 계속 실질적으로는 계속 적자인데 평가 차익을 올려가지고 흑자를 낸 것 그것도 그렇게 되면 세금도 내야 되잖아요. 적자는 세금을 안 내는데 갑자기 평가를 해가지고라도 그 회사 이익이 생긴 걸로 되면 세금도 내야 되는데 그것도 무릅쓰면서 이거를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 같으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애국심이 막 불타올라 가지고 막 세금을 좀 더 내고 싶어서 막 이렇게. 뭐 그렇게 했다면 이해하지만 그 말은 곧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일단 그 아까 뭐 금융위원회 그다음에 또 금융감독위원회 또 뭐 선물위원회 하고 모종에 다 모든 커넥션이 좀 얽혀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이 모든 걸 움직일 수 있는 저 윗선에서 크게 사기를 한 방 친 거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사건이 여러 개지만 사실은 한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는 그림은 이 삼성 이재용 씨가 삼성을 지배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지배를 하기 위한 승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제일모직로 가치를 높여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고 그 제일모직을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에버랜드 땅값 올리는 것과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그 주식 가치를 높이는 것이 이제 그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고 그 바이오로직스 가치를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 바이오로직스를 상장을 해가지고 하락하니까 그 상장 평가 금액을 바이오 에피스라는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것, 평가 가치를 높이는 것밖에 없었던 거죠. 이해가 가네요. 그 과정들을 여러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많은 기관들이 여기에 관여가 돼 있잖아요. 회계법인도 관여가 돼 있고 그 감리하는 기관도 표현이 돼 있고 그다음에 금감원, 금융위, 그다음에
그걸 또 사주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국민연금 같은데 국민연금 사셨어요 이걸 또 거의 많이? 197만 주나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연금 엄청 내는데. 그 우리 국민들 돈이잖아요. 그렇게 전부 다 이걸 사주면서 또 증권 회사가 그거를 그런 실무적인 걸 다 받쳐줬고 이런 과정들이 전부 한 통속이 돼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정말 정치권과 삼성 모두가 다 그냥 범죄자로 해가지고 당연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누가 봐도 사기잖아요, 이거는. 근데 지금 언론의 기본적인 기조는 네. 이 분식회계를 한 것에만 계속 집중해서 그 삼성이 분식회계 한 거를 문제만 삼는 거에 국한한 거를 오늘 처음으로 뉴스공장에서 안홍구 청장님이 이거를 좀 확대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처음 발표하신 거거든요. 이렇게 언론에서 지금 기조를 가져가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안원구의 뉴스 하청 공장. 금융감독원이나 뭐 증권감독원이 바라보는 시각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뭐 똑같나요? 이제 금감원은 특별감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권이 바뀜과 동시에 거의 특별감리에 들어가서 지금 이걸 밝힌 지금 상태죠. 그래서 늦었지만 우리가 이 금감원이 한 행위 자체는 뭐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 이 자체를 문제를 참여연대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고 그걸 그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이 문제가 있다고 판정한 것까지는 금감원의 공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게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융위에 있는 감리위원회하고 증권선물위원회라는 곳을 또 거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걸 할 수 있도록 거래소에서 상장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그 분식 회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들을 바꾸는 것까지 전부 동의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했던 곳에서 다시 지금 이거를 또 다시 감리도 하고 그 위원회를 열어서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제대로 할 것인가?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다시 보는 거 뒤집어야 될 문제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의 속에서 과연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이 문제를 정상적인 그 관점을 이걸 보겠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1탄에도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자기가 한 걸 자기가 직접 보는 게 아니더라도 사실 얽히고 설켜서 형님 동생에 또 막 다 이렇게 얽혀 있는 관계라도 못할 텐데 막상 자기네 기관이 한 걸 또 한다면은 이걸 어떻게 믿어요 저희가? 그리고 이제 이게 삼성이다 보니까 지금 언론 논조를 보시면 알지만은 전부 이제 분식회계 논란 뭐 이렇게 해서 명백하잖아요. 분식 논란 정도가 아니고 분식회계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그 이상의 어떤 분식회계는 그냥 그 수많은 절차 중에 그냥 하나. 예. 가장 매 조금 덜 맞을 거 남들 하는 거. 그 정도로 이제 이야기로 돼서 그것 자체도 그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러면서 전문가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걸 언론이 그 여과 없이 그대로 써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그냥 언론만 접하는 일반 사람들은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복잡한데 하여튼 뭐 서로 조금 논란이 있는가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근데 거죠. 아무래도 이제 저희 이 방송을 듣는 이제 대부분의 국민분들은 이 방송을 듣잖아요. 그럼 분명히 그거를 허가해준 저 위쪽에 많은 분들이 배불리 드시고 그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분명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단순한 어떤 뭐 감사를 잘못했다, 감리를 잘못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분식만 했다 이것이 아니라 이 전반적인 과정을 다 같이 봐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금융권이라는 게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이게 자기들끼리 이 아주 그 끈끈하게 그 서로 얽혀 있다고요. 그러니까 감사를 해야 되고 감독을 해야 되는 기관이 나중에 거기 가서 다 자리를 같이 하게 되면서 또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갔다가 하면서 이런 관계들을 다 맺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이 자기들이 이쪽에 서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것도 삼성이라는 데가 뭐 관리의 삼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관리의 삼성이라는 건 대부분 영업과 우리가 관리 회사의 저거라면 사실은 영업보다는 관리가 강하다는데 삼성인데 그 관리라는 게 재무거든요. 이게 이런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금융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삼성이 이 관리하는 능력이 이제 언론도
언론도 그렇고. 그래서 모든 언론들이 지금 그 논조를 보시면은 이게 언론이 삼성 쪽에 서서 이야기하는 언론들을 자세히 분석을 해보시면은 아마 꽤 많아요 지금도. 그 지금 언젠가부터 또 오늘 뭐 그 회계법인 뭐 유명한 분들을 통해서 뭐 삼성 쪽에서 의뢰했고 그분들은 뭐 적합하다 이상은 없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시고 또 언론도 어느 순간 이게 또 무슨 유행가 금방 바뀌듯이 지난주까지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언론도 사실 뭐 다 좀 괜찮다 쪽으로 막 가는 것 같은 분위기인 거예요 지금. 그게 이게 다 분식회계에다만 초점을 맞춰서 그런 거예요. 지금 오늘 청장님이 그래서 그게 삼성이 쓰는 언론 시나리오인 거죠. 지금. 예. 근데 이렇게 지금 해 이렇게. 예. 근데 저희가 날짜만 보고도 이거를 이게 참 이상하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게 2015년 11월에 예. 증권거래소에서 상장 규정을 바꿉니다. 예. 다음 달인 12월에 예. 바로 분식회계를 합니다. 조금 더 준비하지 왜 이런 식으로 너무 어쩜 티나게 그렇게 하지. 기가 막힌 정말. 타이밍 우연치고는 기다렸다. 조금 더 준비 열심히 했어야지. 시나리오 이거는 대충 썼네. 아주 복잡한 회계적인 논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니 어떻게 기다렸다는 짓이 딱 그걸 하느냐는 거죠. 그럼 오늘 청장님이 뉴스공장에서 얘기를 하신 거고 언론은 분식회계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돼요. 노래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부릅니다. You are not alone. 저 혼자 재밌었네. 선생님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아요. 저도 이게 뭐 시사에 관심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또 좀 많이 귀로 들리는데 어떤 분들은 이씨 일가와 삼성과 연관시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인데 내가 화가 났어요. 아니 이씨 일가의 삼성 아니냐. 근데 사실 듣고 보니까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또 좀 틀린 말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기자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삼성하고 우리가 이재용 씨 일가, 이건희 씨 일가하고의 구분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 삼성이라고 하면 그 삼성 주식 가지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 삼성의 주인인 거예요. 삼성 법인의 일부 주인이신 거예요. 한 개 갖고 그 있어요. 이재용 씨 일가하고 같아질 수 없잖아요. 싫죠. 그렇게 따지면 싫죠.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도 이재용 씨가 삼성의 일부 회사의 중요한 회사죠. 삼성전자의 지배권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삼성 자체를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이 삼성 일가와 이씨 일가와 삼성 자체를 반드시 분리해서 봐야 되고 그런 균형된 시각을 우리는 꼭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어르신이 아이고 삼성 그만 때려잡아 이놈들아 삼성 때려잡아서 삼성이 망하면 나라가 망해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렇죠. 참 좀 답답했거든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그 삼성을 우리가 때려잡는 게 아니죠. 그 이재용 씨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승계 작업을 하고 있었다면 우리 국민들 재산을 사실 여러 가지 지금 피폐하게 만든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삼성 자체는 성장해야 되는 그 회사죠.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우리 그 임진왜란 때 왕 도망가고 했어도 장군들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왕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이씨, 거죠. 이씨의 나라가 아니라 백성들의 나라니까 싸운다.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그 이씨 그 왕조와 이 조선을 구분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삼성의 그 이씨들과 삼성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거 같아요. 삼성은 국가의 소중한 기업 그리고 이씨 일가는 삼성에게 손해를 끼치는 인물.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제가 솔직히 오늘 지금 여기 방송을 하기 위해서 LA에서 14시간 비행기 타고 날라왔습니다. LA 진짜 아니, LA. 지금 네. 방금 아까 뭐 가방도 있잖아요. 지금 공항에서 내려서 택시 타고 지금 바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아까 캐리어를 들고 플란트 그게 받아 갖고 온 거예요. 아니야. 양산동 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사는 게 더 싸.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오늘 LA에서 이제 차가 많이 막혀요. 이제 우버를 탔습니다. 우버 택시를 탔는데 우버 그 핸드폰이 이렇게 삼성인 거예요. 삼성 우버 핸드폰 이제 우버로 이제 그 고객을 잡잖아요. 그래서 가는데 어디서 왔냐 한국 간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우버 하는데 삼성 핸드폰 좋다. 너 뭐냐? 그러니까 저는 딱 피니까 아이폰인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삼성 안 쓰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얘기하려다가 아직 거기까지 영어 실력이 그렇게 안 돼가지고 말았는데.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제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좋은 제품을 만들고 그런 삼성을 우리가 키우긴 키워야 되는데
그 이런 지배 구조라든지 네. 이제 그 상속이나 뭐 이런 가정에 정려를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배력을 키우는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전부 나서서 사실 감시를 하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삼성을 쓰고 싶어도 이 집안 꼴 보기 싫다고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구별돼야 되는 그러다 거죠. 보니까 진짜로 삼성이 좋고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기업인데 그거를 그 이씨 집안하고 동일시시키는 거는 정말 잘못됐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예, 그래서 아까 지금 우리 장홍 선생도 그래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다 아이폰이네요. 삼성 나 그래도 전자 갖고 있는 사람. 아 그래? 50분의 1 액면. 사실 이거 저도 저희 지난 정부 때 저도 이제 정권 비판하는 거 이렇게 공유하기 많이 하고 댓글 쓰고 이러다 보니까 늘 혹시라도 이게 해킹된다고 소문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아이폰을 썼습니다. 근데 우리 계지주님하고 위원장님 그 사실 예전 같았으면 자기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송이고 지금 대화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계주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우리가 같이 우리 김 박사하고도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일이 생길수록 앞으로 그냥 내일 아니니까 그냥 뭐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더 깊이 파고들고 더 이야기를 알리고 해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저희에겐 있다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 예.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MB 구속되니까 이제 끝났다. 문재인 정부 들어왔으니까 이거 알아서 다 바뀌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잘못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제 보통 이제 적폐라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이게 어감이 강하다 보니까 적폐라고 하면 뭐 대단한 무슨 뭐 적폐하니까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동안에 쌓여져 온 이 시스템 제도적인 문제들이 또 있고 거기에 그 구석구석에 박혀 있는 그 인물들 그 적폐를 했던 인물들도 이제 있는데 이거를 정리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5년으로는 저는 절대로 부족하다고 보고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바탕을 깐다. 이 그 기반을 다져놓는 정도지 그게 5년 내에 아무리 지금처럼 하더라도 절대 5년 내에 이게 완성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분위기로 한 몇 년 2, 3개 정권이 바뀌어 계속 가도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참 대표적인 예로 이번에 하여튼 뭐 이 금융권은 이 파벌도 심하고 이 정치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타는 곳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낙하산을 내려보냈다고 논란이 됐던 몇 번의 건이 있었는데요. 죄송한 얘기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바늘 하나 꽂을 틈이 없습니다. 금융기관은. 지금요? 그러면 대리사원도 하나 함부로 꽂을 땅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이 금융권은요. 그동안 그 소위 말한 스카이가 좀 지배를 했다고 보면 최근에 참여연대가 거기에 개혁을 해보겠어라고 올라왔는데 보기 좋게 적폐연대한테 한 대 얻어맞았죠. 이 금융기관들은요. 적폐연대가 지배하는 겁니다. 이 김기식 전 원장의 사퇴도 약간의 논란들이 있었지만요. 결국은 이 적폐연대들의 힘에 의해서 물러난 것이고 이것은 청장님 말씀 맞다나 5년 안에 절대 해결 안 되고 문재인 정부는 한 사람 바늘 하나 꽂을 땅도 없다는 걸 명심을 해야 돼요. 진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우선 관심 계속 갖고 이 사건이 얼마나 끝까지 잘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상식적인 선을 갖고 말도 안 되게 이루어진 이 일이 정말 끝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식적인 게 해결되는지 아니면 정말 돈과 권력과 이런 걸로 해서 다 유야무야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그 빵에 가 있는 MB는 굉장히 요즘 흐뭇해하고 있다는 소식이 정통한 소식통에 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선이 모든 포커스가 지금 사실 남북 사실 뭐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뭐 이런 사건 때문에 사실 요즘 MB에 대한 기사와 이 뉴스가 거의 다 사라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흐뭇해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사실 저희가 플란다스의 개 아니겠습니까? 청장님 분발하셔야겠다. 워치독으로서 이러다 잊혀지겠어요 MB가. 그러니까 청장님 분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사실 우리 플란다스 개가 없으면 잊혀지겠지만 이 플란다스 개가 있는 동안은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 그 모금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지금 모금은 조금 아직은 부족한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세기적 사건인 그 남북 정상회담
그다음 북미 회담 네. 물론 뭐 이런 너무 중요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잠시 이제 쉬는 것이고요. 또 이게 계속되지는 않을 거니까 또 이제 그 상황이 지나면 다시 그 문제는 계속 우리는 불안대석에는 멈추지 않을 거거든요. 저는 끝까지 갈 거니까 예. 그 앞으로 하나씩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우리 방송을 계속 해나갈 겁니다. 저는 사실 오늘 제가 그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와신 상담 절대 잊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했는데 우리 계주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저희 방송 듣는 모든 분들은 와신 상담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번에 그 삼성 로지스 분식회가 이거 재산 뭐 증식하고 이런 거 관련된 사람들 적폐들 위원장님 꼭 적어주세요. 이름 좀 나중에 예. 다스 상장할 때 부탁드리게요. 오늘도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 뉴스공장에서 아주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검찰에서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순히 어쨌든 삼성 한 회사의 분식회계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식하게 만들어준 주변의 금융 환경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이것도 이게 금융기관들의 아주 나쁜 습성들이 있습니다. 보면 들고 나오시면 다 책 몇백 페이지짜리 책이에요. 예. 그냥 다. 네, 보면 이거 뭐예요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할 때도 이 한국투자증권 외 4개 증권사가 네. 상장 주관사라고 그래가지고 이 상장 업무를 다 맡아서 합니다. 어. 근데 삼성은 삼성 거를 못 하게 돼 있어요. 삼성증권은 삼성 계열사 거를 상장 업무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딴 데 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딴 데는 그거 삼성 거 받아먹고 이거 안 주나요? 아. 좀 미안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누구도 밝혀내지 못했죠. 품앗이네요. 품앗이. 그렇죠. 금융은 거의 품앗. 삼성이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네. 근데 제가 이 문서를 하나 구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회사에 예. 돈을 빠터로 주겠다고 이렇게 써놓습니다. 빠터 관한 미수금 얘네한테 뭘 주고서 우리도 얘네한테 줘야 된다는 걸 이렇게 표로 만들어가지고 빠터를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이 금융기관들이. 이런 빠터의 이런 방식들이 살아있는 한 이 상장 업무가 제대로 됐겠냐는 자기가 하는 거죠. 거랑 마치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럼요. 내가 이만큼 주면 나도 받아야 해. 그런데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상장에서 분식회계가 있어도 이 사람들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관행들이 돈만 보면 뭐든지 덮어버리는 이런 관행들을 검찰에서 수사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막 읽고 싶네. 전 참습니다. 제가 지금.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보면 정말 이런 내부 자료가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잖아요. 사실. 그럼 이 내부 자료라는 게 인수라는 걸 이해를 아까 그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증권 회사가 그 일을 맡아주는 거예요. 그걸 인수라고 하고 공개 공모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개미들이 그거를 그쵸. 사서 돈을 막 내가지고 몇 주씩 배당을 네, 받죠. 그럼 이 인수하는 업체는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자기들이 이제 인수해주고 대행을 해주고 자기들이 수수료를 먹는 건데 이렇게 한번 해주고 나면 또 다른 증권 회사들은 서로 이렇게 이거 빠타라는 게 서로 주고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했으니까 다음엔 니네가 네가 해. 해주고 서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도 그거는 자기들이 깊게 살펴보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안 된다고 하면 다음에는 절대 일 안 주니까. 이게 뭐야 이게. 총체적인 어쨌든 이 금융 시스템의 문제점이 다 드러난 겁니다 이번에 여기서. 그래서 이 금융 구조의 적폐들이 여기 이 사건으로 보면 드러나 있고 이게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이제 관심 갖는 건 이제 혹시 상장 폐지가 되지 않을까. 이 자체가 문제가 이렇게 그 분식 회계로 통해 가지고 이루어졌으니 사실 제일 관심 많은 게 지금 그거예요. 다들 그렇죠. 쫄고 있잖아요. 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 상장 폐지되면 이제 주식이 이제 완전히 그 진짜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전 재산 있고. 몰빵한 분들 꽤 많을 근데 텐데요. 이제 실제로 이제 가지고 있는 그 평가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이 후가시라고 해야죠. 보통 올려놓은 그 실제보다 부풀려진 평가 금액 말고 실제로 있는 자본금 제대로 평가해가지고 있는 거 외에는 사실은 다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미래에 있을 수 있는 거 그 꿈이죠, 꿈. 그 꿈을 현금으로 이제 저도 꿈은 큰데 그렇죠. 그걸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된다면 그 정도 가격으로 밖에 평가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고 그 회사가 잘 될 수는 물론 있겠죠. 언젠가는 잘 될 수 있겠지만 그건 지금 그게 언젠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상장 폐지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상장 폐지를 시키는 것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관여한 사람들이 얼마 금방 8만 원인가 주당 내렸는데 그게 뭐 10조로 평가가 되더라고요. 시가총액이 빠진 게 10조요. 예. 그래서 그렇게 정도로 빠지게 되면 이게 상장 폐지되면 이건 보통 큰 혼란이 생기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 개미 그걸 모르고 샀던 개미들은 누구한테서 이거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문제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문제가 이게 보통 큰 파장이 일어날 게 아니란 말이죠. 저는 뉴스로만 볼 때는 이번 기회에 확실히 상장 폐지해가지고 본때를 보여줘야 돼. 약간 그냥 저는 그냥 막연하게 이런 생각만 했거든요. 근데 쉬운 문제가 아니네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게 아직도 몇 결과적으로 아 그래서 전 재산 넣었다는 사람 형이야? 하지 마. 100만 원 다 넣었어? 그래서 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관심사는 그걸 텐데 그래서 이게 정말 슬기롭게 이 문제는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되고 또 이게 갑작스러운 그 평가가 그렇게 대가 상장 폐지까지 가는 것도 함부로 우리가 결정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마 금융당국에서는 이 부분이 정말 큰 골칫거리일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저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제 세계는 일일권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져 있는지 불과 뭐 당장 1, 2초면 저 미국에서도 알 수 있고 한데 이게 너무나도 창피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는 게 너무너무 창피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볼 땐 뭐라고 보겠습니까, 진짜. 아, 그래서 진짜 얼굴이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이 그래서 지금 그 엘리엇이라고 그 헤지 펀드라고 투기 자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지금 그 전부 소송도 지금 제기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국가가 관여를 했다든지 그 지금 그런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들이 지금 다 요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치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엉뚱한 피해를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정말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은 정도로 골치가 아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얼마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접고요. 또 우리가 다음에 또 3화에서 3탄에서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구의 뉴스 하천공장 2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다음 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지금 사도 돼요? 그럼 사지 마요. 쭉 빠졌을 때 사. 지금 기회는 있을까요? 아니, 너무 많이 빠져서 다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은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은 다스만. 네, 주식은 저도 청장님하고 비슷한 의견입니다. 아 진짜 하지 마십시오. 아니 예. 저희 그거 홍보해야죠. 다스 계좌라고 계좌하고 예, 그 제일 중요한 거. 그래도 예. 제일 챙겨주시네요. 주식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 저희들이 지금 이제 그 4대강 그 담합 건설사들 주주 대표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 대표 소송을 하는데 이제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그다음 대림산업 여기 이제에 대한 대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제 또 한 가지 이 방송을 통해서 좀 더 하이트 진로 하이트 진로에 대해서도 이제 주주 대표 소송을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이 부분을 혹시 하이트 주주 진로에 대해서 그 주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두 병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거는 병주주고. 네, 주주, 예. 그래서 이 가지고 계시는 주주분들께서는 우리가 모금을 할 때 그 좀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안원구의 뉴스 한층공장은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또 아주 재미나고 유익한 방송으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스 주식 사야 됩니다. 동참해 주세요. 다스 주식 사야 됩니다.